네, 계속해서 오늘도 급등주 포착하겠습니다. MB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주말에 또 오늘 막상 또 가보니까 예. 밖에 한번 나갔었거든요. 예. 나가니까 카페에서도 몰랐어요. 1시간 이내는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땡볕에서 많이 좀 있었는데 네, 어떤 일로 땡볕에? 아니, 가족들이 뮤지컬 보러 갔는데 예, 민준이와?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못 들어가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갔는데 저는 네. 밖에서 기다리다가 예. 1시간 반짜리인데 예. 1시간 동안 카페에 있었지만은 네. 나가라고 하길래 네. 30분 땡볕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30분 동안, 그 남는 30분 동안 오늘 급등주 준비해 오셨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종목으로 또 예. 여러분들한테 또 알찬 수익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30분이었지만 오늘 얼마나 좋은 종목을 갖고 왔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리뷰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오늘도 마찬가지 카카오뱅크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카카오뱅크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완전히 뭐 은행뿐만 아니라 플랫폼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PR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예. 와중에서도 오늘도 20% 넘게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재미없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몇 개의 소재 종목들만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 외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이 뭐 그렇게 깊진 않아요. 마이너스 1% 정도 되는데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뱅크가 조금 내려와야 좀 멈춰야 이 상승이 좀 멈춰야 어딘가 지금 거기 쏠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네. 블랙고추는 자금들을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좀 정체가 돼야지 다른 쪽으로 전체적인 종목들이 좀 상승 탄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아마 카카오뱅크는 메이저 쪽에서 아마 찍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업사이드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이제부터 시장의 판가름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련돼서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리뷰를 좀 할게요. 물론 별개 종목인데 제가 이제 급등주 마스터 할 때는 뭐 대형주도 갖고 오고 중소형주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시노펙스를 사실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좀 문의하시길래 이 종목을 리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 종목은 뭐 손절가, 그러니까 뭐 매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오늘 한 4% 정도 급등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로 치면은 한 3~4% 정도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가까이 좀 당겨 볼게요. 이 종목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상당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결국은 지금 과매도권이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과매도권인 종목들은요, 통상 이제 상승하기 전에는 네. 계속 여기서 좀 지루하게 횡보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 횡보 패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전문가지만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은 기대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목표가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은 유지되고 있고 이전에 저는 이제 손절가를 제가 지난번에 3,6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시장이 카카오뱅크로 좀 많이 쏠려 있어서 수급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다시 또 수정해 드릴게요. 3,700원으로 정정할 테니까요. 손절가 더 올립니까? 네, 더 올려서요. 3,700원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는 아직도 홀딩 전략은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언제 가도 이상할 자리가 아닌 이런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아마도 조금 세력들이 조금 여기에는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노펙스는 조금 더 손절가 3,7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좀 두고 가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노펙스 일단 손절가 3,700원으로 상향한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자, 어제 30분 동안 어떤 종목을 고민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네. 바이오도 오랜만에 가지고 이 나오셨습니다. 종목을 보면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동구바이오 네, 제약. 맞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인데 똑같네요, 사람은. 개사를 엄청 잘하시네요. 예. 동구바이오제약 가지고 나왔고요. 오랜만에 또 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을 좀 편입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가 뭐 이제 뒤에 바이오 제약이 돼 있으니까 네. R&D 신약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이제 퍼블리싱을 위해서 약품에 대한 퍼블리싱을 위한 CMO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영위하고 있는데 피부과라든지 이쪽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피부과 15년
연속 처방률 1위. 그러니까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과 가면은 사실은 뭐 여러 기기를 통해서 뭐 이제 시술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예. 이 시술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피부가 좀 약해지잖아요. 탄력성이 약해질 때 뭔가 바를 수 있는 보습크림 같은 거. 유명한 거는 이제 센블룸이라는 이제 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뭐냐면은 이제 유래 줄기세포라고 이 줄기세포에 대한 이런 물질을 활용해서 만든 센블룸 약물이 아니고 그런 그 화장품 같은 예. 이런 크림을 이용해서 오늘 피부 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피부과에서 처방률 연속 15년 연속 1등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키워드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인 사항들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구바이오 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눌러보겠습니다. 자, 1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1위. 그러니까 계속 15년 연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1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 센블룸 관련된 크림, 약품 관련된 부분에서 네. 연속 15연속 1등을 담당한 처방률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약 바이오 회사를 고를 때는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사들이 처방률을 얼만큼 이 약품에 대해서 쓰는지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방률을 보셔야 되는데 처방률 1등에다가 그리고 이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를 여기 회장님, 사장님이 굉장히 잘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는데 대표적으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벤처 기업을 이제 인수를 많이 하시는데 인수한다는 건 지분을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이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뭐 매출도 잘 나오지만 이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이런 상승으로 인해서 돈을 좀 많이 버시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재테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주회사 같네요. 그렇죠. 지주회사 네. 형식으로 하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바셀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바셀 대주주고요. 그리고 D&D 파마텍 내질환 신약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여러분들 지노맨 컴퍼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관련돼서 지노맨 컴퍼니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이종목도 마치는 관련주였습니다. 관련돼서 2대 주주로 등극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피부과 관련된 이 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CMO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매출을 뭐 꾸준하게 연속 1년 1조 정도를 달성하는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다가 또 이 스타트업 기업들, 바이오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한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통상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 현금을 좀 쥐고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 유동성 자금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장님의 모토가 매년마다 매출액의 10에서 15%는요 계속해서 바이오 회사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클러스터를 어느 정도 계속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은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를 미리 해놓고 그 이제 4, 5년 뒤에 뭐 상장을 하든지 그에 대한 약품이 개발이 되면은 이 회사가 퍼블리싱을 담당하게 되면서 매출을 확대하거든요. 근데 관련돼서는 이제 노바셀은 이제 최근에 이제 IPO 기대감들이 좀 무럭무럭 좀 잘하고 있고 장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바셀 관련된 이 대주주로서의 지분 가치 부각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이 코스메틱 사업까지 좀 진출을 또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이에 대한 수혜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펀더멘탈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있었던 그 바이오 제약 관련 회사와는 달리 바이오 제약 관련 회사는 모멘텀은 좀 드릴식으로 집중적으로 신약 개발로 그렇죠. 들어간다 치면은 이 동구바이오 제약은 이제 좀 잠재력 있는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모멘텀을 좀 넓게 가져가는 느낌이 좀 들렸습니다. 사실 바이오 회사를 투자할 때는 장외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대박을 한번 내는 거거든요. 그쵸, 투자를 사실. 해가지고 근데 그만큼 5년 정도를 주주로 구성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4, 5년 뒤에 이 회사들이 투자했던 회사들이 IPO 상장을 하면은 네. 거기서 제값이 빵 터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근엔 노바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의 기술적 특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착 열어보겠습니다.
자, 과매도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또 가격 전략도 괜찮은 그러니까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수가 뭐 네.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오거나 뭐 사이드카가 걸리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그냥 손저가로 터치하지 않을 거다. 웬만하면은. 아.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는 회사고요. 지금 멀리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멀리서 한번 당겨보면요. 주가가 이전에 한번 상승을 좀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조금 더 당겨보겠습니다.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좌측 보시면은 굉장히 한번 크게 나왔었죠.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자체가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한 3개월 정도 가격 조정이 이어진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6개월 동안 거의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과 기간 조정이 거의 1년 정도를 통합으로 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과매도권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기술 지표 뭐 MACD라든지 여러 가지 RSI 지표를 보시면 대부분 과매도권의 위치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좀 판단이 돼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인해서 사실은 주가 자체가 이전에 상승 대비해서 이제 상승하기 직전에 가격까지 회귀를 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 어떤 뉴스 플로우가 엮이면서 갑작스럽게 상한가도 기록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보시면은 한 2연상도 한번 찍었던 이력이 있던 기업이거든요. 오, 그러네요. 똑같아요.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결국은 한 번씩 딱 터트리면서 툭툭툭 올라가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을 안정적으로 미리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가 올라갈 때 파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시장이 뭐 계속 변동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좀 부담 없는 가격대 위치하고 있는 동구바이오제약 기술적인 분석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네, 차트를 보셔도 동구바이오제약의 거품이 싹 빠진 모습을 좀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구바이오제약의 가격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 주 한번 눌러주시죠. 자, 12,000원. 아마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가 되기도 하고 매물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빠르게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제가 12,000원으로 먼저 설정해 드린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가가 9,640원이니까 저는 이제 수익률을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9,64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12,000원 선 한번 그어볼게요. 좀 멀리서 한번 보면서 좀 그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선 한번 그어보려면 이전에 전고점이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이 한 1,900원이에요. 1,900원인데 11,000원 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선 한번은 툭 하고 막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 여기도 매물대가 살짝 있는데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좋은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은 요 가격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12,000원. 근데 12,000원에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죠. 이전에 저 구간에서 한 1년 전이죠. 리바운딩을 좀 기대했던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에 좀 많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물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2,000원까지는 그래도 저는 무난하게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바이오 회사기 때문에 또 바이오가 한번 또 묻지마로 또 올라가면은 예. 뉴스가 나오면 또 갑작스럽게 또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목표가를 12,000원, 손절가는 목표가 대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8,900원 선으로 그어드리면서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900원 선 여러분들 가격 전략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동구바이오제약 목표가와 손절가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이 삼성출판사가 한창 잘 갔을 때 아기상어 콧노래를 부르셨던 분들 많거든요. 네. 이 동구바이오제약 잘 가가지고 또 동구바이오제약 하면서 콧노래 부르시는 분들 생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서 신광선 매니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선 매니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